자, 갑자기 금리 인하가 요원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의 이 FOM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거기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금리 인하가 어제로서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해졌습니다. 이번 주 초,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가 좀 잡혔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바람을 잡았는데 순식간에 지금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축제다. 이런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주요 20개국에서 14개 나라의 주식이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어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고 있고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2%대로 벌어지고 있어서 한국이 지금 환율 방어한다고 굉장히 달러를 많이 소진시켰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요.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봐 한국의 투자가 다 사라질까봐 미국이 이자가 월등하게 높으니 미국으로 가자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빼면서 환율이 급등할까봐 지금 한국에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3분기에는 내릴 거라고 보고 우리도 한 3분기나 4분기쯤 내릴 거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내릴 것 같지 않고 어제부터는 이제 올해 안에 끝났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가 대세가 되면서 지금 고금리가 계속 간다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면서 다시 이제 주식시장에 암울함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은행들이 각자 미국 눈치 안 보고 올리고 내리겠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이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은 거의 파월 연준 의장보다 더 영향력이 크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어요. 자, 제이미 다이먼은 어제 미국의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 그야말로 추락할까라고 물으니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경제의 최악의 결과는 경착륙이 아니라 고물가의 높은 실업률,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겪어야 된다. 세상은 살아남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게 본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소폭 올릴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끈질기고 금리도 생각하는 것보다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선거 앞두고 재정 정책이 여전히 이 돈 푸는 부양 기조고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월가가 목을 빼고 기대하지만 이런 것은 늘 어긋났다.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2%대에 머물 거라 생각했다가 6%가 됐고 그 다음에는 4%대로 갈 거라 했는데 이런 예상이 다 틀렸다. 자, 요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착륙으로 가느냐 갈림길인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고 좀 확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비니 교수가 한국에 와서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스 포럼에 출연했는데요. 그는 향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거다. 세계 경제는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그에 따라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각국 정부의 부채가 문제가 되고 탈세계화 속에서 이제 세계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 파편화, 즉 세계가 같은 하나의 경제가 아니라 부분별로 다 쪼개져서 폐쇄 경제로 가고
국제 거래에서도 위안화도 이제 달러처럼 이렇게 대체하려고 시도도 되고 달러의 어떤 주권도 흔들리고 이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복잡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물가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쟁, 환경, 기후, 각국 코로나 이런 여러 원인들이 다 결합돼서 그런 것이죠. 지금 세계가 이 제2냉전으로 가고 있어서 IMF 수석 부총재도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심각한 이 교역 후퇴가 지금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은 세계 경제 분열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 보호무역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면 이 자유무역의 후퇴로 인해서 세계 GDP가 7% 정도 깎아먹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경제가 3.6% GDP가 후퇴했는데 이제 자유무역의 후퇴로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빚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서 빚이 마치 한국에는 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빚투, 영끌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빚은 한번 내면 갚기가 어렵고 또 쉽게 빚에 이렇게 의존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난 7, 80년대는 미국만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세계는 성장했고 한국도 성장했죠. 일본도 성장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이 오고 있는데 이제 이 빚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전부 진짜 빚을 줄이는데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